자, 챕터 11장 호흡계통 5번 기관과 기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기관이라는 것은 공기가 지나가는 관을 뜻하죠. 이 공기가 지나가는 관을 기관이라고 하고, 이제 이 기관에서 더 갈라져 있는 부분을 기관지라고 합니다. 자, 먼저 기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관은 15개에서 20개의 C자형으로 생긴 기관 연골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기관을 한번 그려보면, 자, 공기가 지나가는 관이, 기관이 이렇게 있죠. 자, 이 기관은 C자형으로 이렇게 생긴 기관 연골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관 연골인데요. 이제 이 기관 연골은 유리처럼 맑은 유리 연골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한 연골이라고 해서 유리 연골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관 연골이 이렇게 C자형으로 이렇게 되어서, 즉 공기가 지나가는 이 기도가 열려 있도록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기관을 보면 점막이 있는데요. 자, 우리 몸에는 이렇게 바깥을 싸고 있는 막을 우리는 피부막이라고 하고요. 몸 속을 이렇게 덮고 있는 막, 이 부분을 점액이 분비된다고 해서 점막이라고 합니다. 심장이나 이런 장기를 싸고 있는 막,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장기를 싸고 있는 막이라고 해서 장막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 바깥과 우리 몸 속과 장기를 싸고 있는 막, 이 세 가지 막을 합쳐서 우리는 상피막이라고 하는데요. 피부 위에서 이렇게 싸고 있는 막, 우리 몸 바깥과 속을 그리고 장기를 싸고 있는 막을 상피막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렇게 기관은 점액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점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 중에 거짓, 중충, 섬모, 원주 상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말이 좀 길죠. 즉 상피세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조직의 개요에 나와 있는 상피세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피세포는 우리 몸 바깥과 속 그리고 장기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상피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피 조직은 이렇게 평평한 상피와 입방체, 주사위 모양처럼 생긴 입방체 모양의 상피, 원기둥 모양처럼 생긴 상피, 이행상피라는 것은 이렇게 변하는 상피라는 뜻입니다. 두꺼웠다가 이렇게 얇았다가 두꺼웠다가 얇았다가 이렇게 변하는 걸 이행이라고 하는데요. 옮길 이자, 단일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하여 옮겨 다닌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상피의 두께가 상태에 따라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는 것들을 이행상피라 하는데요.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피 조직은 평평한 게 있고, 이렇게 입방체, 주사위 모양처럼 생긴 상피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원기둥 모양처럼 생긴 상피 조직이 있고, 이렇게 모양이 두꺼웠다가 얇았다가 두꺼웠다 얇았다 이렇게 변하는 상피 조직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우리가 기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관에는 거짓, 중충, 섬모, 원주상피. 거짓, 중충, 여기에 이제 섬모가 삭제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거짓, 중충, 섬모, 원주상피죠. 섬모가 있습니다. 기관에는 이렇게 섬모가 있어서 이물질들이 점막에서 분비되는 점액에 의해서 이물질들이 이렇게 붙으면 섬모가 움직여서 이물질을 바깥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섬모, 원주상피인데요. 이 기관에 있는 상피 조직 모양이 이렇게 원기둥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자, 원기둥 모양처럼 생겼는데요. 거짓, 중충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이 중충이 거짓되다 라는 것은 중충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치 중충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중충으로 보이기 때문에 잘 보면 단층인데 세포의 모양들이 다르기 때문에 중충으로 보여서 거짓, 중충, 원기둥 모양처럼 생겨서 원주상피라 합니다. 자, 그래서 기관에 있는, 기관이나 기관지 점막에 있는 이런 상피 조직은
거짓, 중충, 원주 상피로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허파 안에 허파꽈리가 있죠. 이 허파꽈리는 굉장히 얇은 평평한 상피 조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단층 평평 상피 조직으로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피, 이 점막이라는 상피 조직은 거짓, 중충, 선모, 원주 상피로 되어 있습니다. 원기둥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 상피 조직인데 여기에 선모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선모. 이 원기둥이 마치 중충으로 보여서 거짓 중충이라고 부른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단층인데, 자, 그리고 여기에 선모가 이렇게 있어서 이 상피 조직 세포를 거짓, 중충, 선모, 원기둥 모양처럼 생긴 원주 상피 조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지런하게 그렸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모양이 다르게 보여서 거짓, 중충, 원주 상피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 상피세포 사이에는 술잔세포라고 있습니다. 그 상피세포 사이에는 위쪽은 넓고 자,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좁은 술잔처럼 생겨서 술잔세포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사이에는 이러한 술잔세포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점액이 분비됩니다. 거짓, 중충, 선, 원주, 상피 사이에 이 술잔세포에서 이렇게 점액이 분비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 점액을 분비하기 때문에 외부에 이러한 자, 이 기관을 통해서 뭐 먼지라든지 이물질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점액이 붙잡아서 자, 이 선모를 통해서 이 물질을 인두 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선모가 움직이면서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한다. 자, 그러니까 점액과 선모 운동을 통해서 이 이물질을 바깥으로 이동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관이 이렇게 있었고요. 기관이 있고, 기관지는 기관에서 갈라진다고 해서 기관지라고 하는데요. 1차, 2차, 3차 이렇게 계속 갈라지는 기관지가 있습니다. 먼저 1차 기관지가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오른쪽, 왼쪽 1차 기관지가 있고, 자, 여기서 으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처음으로 갈라진다. 그리고 가장 큰 첫 번째로 분지된 기관지다 해서 으뜸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1차 으뜸 기관지. 자, 이 오른쪽과 왼쪽에 기관지가 좀 틀리죠. 자, 그리고 2차로 갈라지는 것들을 옆 기관지라고 합니다. 자, 2차로 또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2차 옆 기관지라고 합니다. 자, 옆이라는 말은 영어로 로브라는 뜻인데요. 이게 잎이라는 뜻입니다. 나뭇잎처럼 허파를 구분하기 때문에 로브라고 이렇게 하고요. 옆 기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2차 옆 기관지가 있고, 자, 여기에서 또 갈라지는 3차, 자, 이 부분은 구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역이라는 것은 시그멘트라고 합니다. 자, 더 세부적인, 더 작게 분지해서 나눠지는 기관지에서 구역이라고 하고요. 자, 이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3차 구역 기관지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으뜸이 되고, 두 번째 옆이 되고, 그 다음에 구역으로 갈라지는 것을 1차, 2차, 3차 기관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차 기관지 중에 으뜸 기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기관지는 왼쪽 기관지하고 오른쪽 기관지가 달라지는데요. 왼쪽 기관지, 오른쪽 기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오른쪽이죠. 이 오른쪽 기관지는 짧고 굵습니다. 자, 반면에 왼쪽 기관지는 길고 가늡니다. 오른쪽에 있는 1차 기관지와 왼쪽에 있는 기관지가 형태가 틀리죠.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입니다. 경사는 완만하다. 자, 왼쪽 기관지는 허파로 들어가는 경사가 수평에 가깝다 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기관지의 경사, 이 경사는 수직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물질들이 기관을 통해서 들어가면 이 이물질들이 이 오른쪽에 기관지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허파에 염증이 잘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잘 들어간 이유는 경사가 수직이기 때문에 잘 들어가고, 이쪽은 완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쳤다가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이 옆기관지는 위엽과 아래엽, 즉 왼쪽은 위엽과 아래엽으로 이렇게 나눠지고요. 오른쪽은 이제 위엽, 중간, 아래엽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왼쪽에 있는 기관지는 위엽과 아래엽 기관지로, 즉 2차 기관지로 갈라지고요. 자, 오른쪽은 위엽, 중간엽, 아래엽으로 이렇게 2차 기관지가 3개의 엽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관과 기관지를 보면 이렇게 기관이 이렇게 있고요. 기관지로 갈라지는데, 자, 오른쪽은 짧고 굵고 왼쪽 기관지는 가늘고 길다. 자, 그 이유는 심장이 있기 때문에 완만하다. 오른쪽은 경사가 수직이지만 심장이 있기 때문에 가늘고 길다. 그리고 경사가 완만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치 기관과 기관지가 오른쪽에 있는 나무 모양처럼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나무를 보면요, 자, 여기에 몸통이 있습니다. 자, 이게 트렁크죠. 자, 굵은 줄기가 이렇게 있고요. 자, 줄기에서 갈라지는 이게 브랜치, 가지죠. 그래서 큰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뿌리에서 줄기가 되고, 이 큰 가지들이 갈라지고, 또 중간 가지로 또 갈라지죠. 작은 가지로 또 갈라지고, 세세한 가지로 또 갈라지면서 나무가 풍성한 것처럼 허파도 기관과 기관지를 통해서 허파로 구성된다. 나무로 구성된 거와 비슷하게 이렇게 보인다 해서 기관지 나무라고 부릅니다. 심장이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오른쪽 기관지와 왼쪽 기관지가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3차 기관지인 구역기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기관지는 다시 세 기관지로 나뉘게 되고요. 이제 기관이 있고 1차 기관지, 그 다음에 2차 기관지, 3차 기관지로 계속 갈라지죠. 기관, 1차 기관지, 또 2차 기관지로 나눠지고요. 또 3차 기관지로 갈라지고, 가느다란 기관지로 또 갈라집니다. 종말 세기관지, 호흡 세기관지 순으로 또 갈라지죠. 세기관지에서 또 종말 세기관지, 호흡 세기관지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외울 때 123세 종호라는 사람은 123세까지 살았는데 이 허파과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잘 돼서 오래 살았다 해서 123세 종호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호흡세기관지에서 허파과리 관으로 이어져서 허파과리 주머니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기관부터 해서 종말 세기관지까지는 공기가 이렇게 전도된다 해서 전도 부분이라 하고, 실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그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을 우리는 호흡 부분이라 하는데요. 호흡 세기관지에 허파과리들이 조금씩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파과리관과 에는 많은 허파과리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허파과리를 포도알이라고 한다면, 자, 이런 포도알이 여러 개 많이 송이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포도처럼 생긴 형태를 우리는 꽈리라고 하는데요. 허파과리들이 많이 모여 있는, 즉 포도송이를 우리는 허파과리 주머니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들이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죠. 허파과리하고 모세혈관 사이에서 이렇게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이 이루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허파과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허파과리 주머니가 되고, 자, 이 부분에 허파과리 관들이 이렇게 있죠. 자, 기초확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을 구성하는 기관 연골은 무슨 연골로 구성되어 있나요? 자, 연골에는 이제 여러 가지 탄력 연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리 연골, 그리고 섬유 연골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탄력 연골이라는 것은 탄력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탄력 연골은 귓바퀴가 있죠. 우리가 배웠던 후두덮개, 탄력이 있어서 탄력 연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유리 연골은 이제 대부분 뼈의 끝에 유리 연골로 되어 있는데요. 청소년들 성장기에는 이렇게 뼈 끝판, 자, 이게 성장판이라겠죠. 이렇게 유리 연골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관인데요. 이렇게 C자 모양의 자, 이렇게 유리연골로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장뼈하고 갈비뼈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 갈비뼈하고 복장뼈 사이에 자, 여기에도 이렇게 연골이 있는데요. 이제 이 연골을 우리는 유리연골이라고 부릅니다. 갈비 연골도 유리 연골로 되어 있고요. 기도가 열려 있도록 이렇게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기관에 있는 연골도 유리 연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섬유 연골이 있는데요. 섬유 연골은 우리 척추뼈하고 척추뼈 사이에 섬유 연골로 구성되어 있는데 척추 사이 원반이라는 이러한 디스크 모양처럼 생긴 연골이 있었고요. 네, 두덩뼈. 이 두덩뼈하고 이 두덩뼈 사이에 섬유 연골로 구성되어 있는 연골입니다. 두덩 결합이라고 했죠. 여기도 섬유 연골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골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반지 연골이나 이 방패 연골, 자, 이것들은 다 후두에 있는 연골입니다. 기관에 있는 연골은 아니고요. 후두에 있는 연골이고요. 자, 기관을 구성하는 연골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2번 기관 점막을 구성하는 상피는 상피 조직이 이렇게 중충으로 보이기 때문에 봤을 때는 중충 상피로 보여서 자세히 보면 하나의 상피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죠. 원기둥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원주 상피인데 거짓 중충으로 보여서 여기에는 또 섬모들이 있기 때문에 섬모 원주 상피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관에서 점막을 구성하고 있는 상피는 거짓 중충 섬모 원기둥 모양처럼 생긴 상피 조직이고요. 거짓 중추 섬모 원주 상피 사이에 술잔세포들이 있다 그랬죠. 술잔세포에서 뭐가 이렇게 분비된다 하겠습니까? 점액이 분비된다 하겠죠. 점액이 이렇게 분비되면서 이물질들이 들어올 때 이 점액이 붙잡고 이 섬모 운동을 통해서 바깥으로 이물질을 배출한다겠죠. 이행이라는 것은 이제 변한다라는 거죠. 이 상피 조직이 이렇게 원래는 중충 평평 상피인데 단층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얇게 보인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중충인데 그래서 방광에 자, 이 방광벽에 자, 소변이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 방광벽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단층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실제 중충인데 단층으로 보이고 이제 이 소변이 차 있지 않으면 쭈글쭈글하게 보이겠죠? 두껍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단층으로 보였다가 자, 이쪽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중충으로 보이는 자, 이렇게 단층에서 중층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행상피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소변이 이렇게 다 빠져나가면 쭈글쭈글 하면서 이게 두껍게 보인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중충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소변이 가득 차게 되면 이 중충으로 보인 것이 이렇게 얇아진다는 거죠. 자, 그걸 이행상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층 평평상피는 평평한 아주 얇은 상피 조직인데요. 헛박과리에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헛박과리에 들어오는 이러한 산소들이 있겠죠. 이 산소들이 이렇게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려면 헛박과리의 이 벽이 두꺼워야 될까요? 얇아야 될까요? 이 부분은 단층 평평상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헛박과리에 이 벽들이 얇은 평평한 상피 조직으로 되어 있어야만이 이렇게 산소들이 얇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동이 되겠죠. 단층 평평상피는 기관의 점막이 아니라 헛박과리에 있는 이런 상피 조직이나 모세혈관 벽도 이렇게 얇아야지 바로 산소와 이산화탄소들이 이동하기 편하겠죠. 모세혈관 내피가 바로 단층 평평상피로 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충 입방상피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입방체, 주사위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 입방체, 정육면처럼 생겼는데요. 이게 중충으로 이렇게 생긴 상피 조직을 뜻합니다. 그래서 중충 입방상피는 침샘이나 땀샘, 자, 이런 데 많이 분포되어 있는 외분비샘에 분포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단층 원주상피는 이렇게 원기둥 모양처럼 생겨서 이렇게 생기는 걸 말하죠. 단층 원주상피 조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소화기에 있는 위 창자에 있는 관들이 단층 원주상피로 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화기에 이렇게, 자, 위에는 이렇게 원기둥 모양처럼 생긴 상피 조직이 있다란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침대 스프링을 생각해 보세요. 침대 안에는 이런 스프링들이 끼어 있죠. 원기둥 모양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쿠션 역할을 해주죠.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음식이 이렇게 위쪽으로 들어올 때 이 마치 단층 원주상피가 충격을 완화시켜준다 라고 이렇게 연상을 하게 되면, 아, 이렇게 원기둥 모양처럼 스프링 모양처럼 이렇게 충격을 완화시켜줘야 되겠구나, 음식물이 이렇게 들어올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점막을 구성하는 상피 조직은 거짓 중충 선모 원주상피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물질들을 바깥으로 배출한 선모가 있기 때문에 선모 원주상피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왼쪽에 있는 1차 기관지에 비교할 때 오른쪽에 있는 1차 기관지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기관이 이렇게 있고요. 자, 기관지가 오른쪽에 있고, 자, 왼쪽에 이렇게 있다겠죠. 왼쪽 기관지에 비교할 때 오른쪽 기관지의 특성이죠. 그래서 오른쪽 기관지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짧고 굵다. 자, 그리고 이물질들이 수직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이물질들이 잘 들어간다 라고 했죠. 길이가 길다. 자, 길이가 긴 것은, 자, 왼쪽 기관지가 길이가 길죠. 자, 두께가 가늘다. 가는 것들은 왼쪽 기관지죠. 굵죠. 굉장히. 경사가 완만하다. 경사가 완만하는 것들은 왼쪽이고, 오른쪽은 경사가 급하죠. 그래서 수직에 가깝죠. 이물질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 이물질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것은 왼쪽 기관지죠. 이물질이 잘 들어가죠.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3개의 2차 기관지로 분지한다. 자, 여기에 이제 1차 기관지가 으뜸 기관지고, 여기에서 또 갈라지는 게 위쪽, 중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3개의 2차 기관지로 분지가 되죠. 그리고 왼쪽 기관지는 2개로 분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 이게 3개죠. 왼쪽은 2개죠. 이렇게 왼쪽은 2개 기관지로 분지되고 오른쪽은 3개 기관지로 분지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관과 기관지를 그리고 오른쪽 기관지와 왼쪽 기관지가 이 형태가 틀렸죠. 오른쪽 기관지는 짧고 굵고 왼쪽 기관지는 가늘고 길게 이렇게 그리면서 이 경사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